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0586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투잡하는데 새벽 배송할 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투잡을 하신다고요? 네. 그럼 새벽에 일하고 또 아침 되면 출근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새벽 배송하실 때 저희 방송 항상 들어주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들으면 좀 힘이 나셔야 될 텐데요. 자, 넘어가고요. 네, PD님이 유산균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동해바다님, 드디어 가죽 잠바 등장. 성큼 가을이 다가왔나 보네요. 모든 촌철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긴장 상태에 빠진 게 저희 집 애가 또 어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옮을까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6873님이 출근길 안개가 심합니다. 시선 집중 들으면서 조심히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진짜 심하죠, 안개. 네, 그러게요. 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인사 이렇게 챙겨드리고 JB타임즈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역시 명태균 씨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직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통화해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등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대화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이런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의 주제는 정확히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카톡 내용이 공개되자 용산에서 해명에 나섰는데 명 씨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고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곧장 명태균 씨에 의해서 부정됐습니다. 네, 어떻게요? 바로 반박에 나선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JTBC에 밝혔는데 대화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으니 뭐 굳이 추가 분석을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젯밤에 잠깐의 혼선이 있긴 했었습니다. 다른 언론에는 친오빠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노컷뉴스 기자에게 친오빠가 맞다고 한 건 농담이었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친오빠라고 한 거는 파장이 커질까 봐 그랬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건데요. 그러면 뭐 친오빠가 아닌 걸로 된 거니까 뭘 좀 짚을까요? 자, 용산의 해명을 한번 보죠. 저 해명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실무진이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건 입장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입장을 내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동원하는 해명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진이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친오빠 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 해명은 용산 실무진이 알아서 한 해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어제의 용산 해명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렇게 마구잡이 해명을 한다는 건 아주 양극단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김건희 여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정반대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상식과 중심을 잃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촌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럭키님 친오빠여도 사실은 더 문제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매누님 명태균 씨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인가 봐요. 건드리면 툭툭 나오네요. 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 명태균 씨 시선 집중과도 인터뷰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는 인터뷰 다 하지 않냐 왜 시선 집중과 인터뷰 안 하냐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 제작진도 며칠 동안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진 않았지만 제작진과의 전화에는 지금 응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 직접 나한테 전화 와서 이건 인용이니까 그냥 읽을게요. 질질 짜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가족의 지인이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그거 깔까요? 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박완수 경남지사 취임 이후에 내 처남이 취업을 했다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한 건데 그게 자리를 챙겨준 거냐? 킹메이커로 나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4급에서 5급은 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전화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통화가 어제 오전에 이루어진 건데요. 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랑 인터뷰한 거를 이때까지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 전화번호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어제 오전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천암 이야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여기 출연해가지고 경남지사 선거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뒤에 천암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었던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그 추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이렇게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인터뷰 요청은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컷 뉴스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도 좀 추가로 그러니까 짧게 전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 카톡 캡처본 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한 2,000장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리 따봉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있다. 그 2,000장에. 네. 그러면서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할 때까지.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가 상당히 기분과 그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화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조금씩 살라미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해드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싹 정리해서 매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이제 추가 녹취록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건건이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증이 나왔을 때 어제는 아주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1시간여 만에 대응을 했죠. 그렇죠. 그럼 또 카톡 캡처본을 또 공개하면 또 대응할 건지 한번 좀 지켜보죠. 그런데 왜 그 2,000장 가운데 2,000장이 실제로 있다고 칩시다. 어제 그걸 깠을까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이것도 사실은 체크 포인트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맨 마지막 문단이 아니냐. 여사가 명태균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의지하고 있다. 신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던데요. 일종의 자기 과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근데 아무튼 계기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에게 한 발언. 이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제 공개한 걸로 되어 있었지만 계기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계기가 뭐가 있죠. 어제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또 이 카톡 캡처본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일종의 물타기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단독으로 하나 나왔던 보도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 대응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기꾼이라는 그런 규정 같은 걸 좀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좀 화가 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어떤 대응을 올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 KTV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당초 무관중 행사였고 김건희 여사는 공연 중간에 잠시 들른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정황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를 담당했던 용역업체 관계자가 메신저를 통해 스텝 섭외 문의를 하면서 VVIP 참석 행사다. 사전에 인적사항 들어간다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둘째, 용역업체의 업무 일정 자료에 공연 행사를 총괄한 용역업체 PD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사전 미팅 내용이 기입돼 있었습니다. 행사 10여일 전인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 정용석 선임 행정관이 용역업체 소속 PD를 만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KTV가 100만 원을 들여서 행사 리플렛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부당 4만 원짜리의 아주 고급 리플렛이었는데 무관중이라면 리플렛을 도대체 뭐하러 제작하느냐라는 반문이 성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애당초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상식의 영역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따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KTV의 해명이 너무나 어설프고 막무가내였다라는 점입니다. 저렇게 반박 물증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해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단속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해명부터 하고 봤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민과 야당과 언론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꿩의 행태일 수도 있다. 꿩의 행태라는 게 뭡니까? 위험이 닥치면 꿩은 수풀에 자기 머리를 박습니다. 그러면 안 보일 줄 알고.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해명에 깔려 있는 게 어설프고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용산의 대응과 또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대응에 공통점이 있다. 이거 판단은 국민이신 저희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 감사원 국감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관저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주목할 두 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 의혹을 왜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왜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속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네. 기가 막힌 답변인데요. 아니 자기가 자기 돈 갖고 이사 가는 거라면 점을 보든 무속인을 부르든 구술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엔 절차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재량권은 이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묻는데요. 공공사안에 무속인을 참여시켜도 된다는 규정이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재량권 얘기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를 좀 반문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네, 마이브님이 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사실 무속인도 민간인이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왜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도 있는데요. 21g 이제 워낙 낯익은 회사명이죠. 이 21g이 관저공사를 수주한 문제와 관련해 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21g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감사 결과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니, 그건 21g 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저런-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키포인트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네. 감사는 왜 하냐면 숨어있는 예산 낭비 사례나 행정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언급이 안 됐더라도 그 소지를 찾아내서 조치하는 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게다가 21g 추천은 공사발주의 절차와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사 결과의 일정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를 캐는 것은 너무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 아닙니까? 근데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이렇게 일일이 반박할 이유도 없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감사 대상 및 범위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관저 이전 의사결정 및 공사계약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자기들이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감사원장은 지금 국회 나와서 저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 상황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터박님, 그럼 뭐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님, 개인 이사라면 무속인이 개입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들어가는 공적 업무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은서방님은 감사원장을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마디 그 말장난 할까요? 감사원장이 이렇게 하고 감사가 실제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됐다면 누군가는 감사원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이제 충돌을 좀 일으켰고요. 대통령 관저 이전 회의록을 좀 공개를 하라. 야당은 요구를 했고 여당은 엄호를 했고 감사원은 못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대해서 오늘 24일이죠.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 그리고 현장 검증을 통해서 회의록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뭐가 추가로 더 확인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한 소식 더 전해드릴까요? 네. 엊그제 저희가 민주당 이해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시찰을 할 때 교통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인터뷰였었는데 어제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포대교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마포대교 입구에 있는 신호를 경호조치 차원에서 잡았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때 대답이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는 없었다. 네,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대답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추려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요. 용산의 해명도 그렇고 KTV의 해명도 그렇고 감사원장의 답변도 그렇고 서울경찰청장의 답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뭡니까? 국민들 염장 지른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찬반을 떠나서 일단 이해는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해명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민심에 대한 민감도를 갖고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도대체 이걸 찾아볼 수가 없다. 네, 이과는 약하지만 문과 과목은 좀 했다. 국어는 좀 했다는 제이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촌철님들이 물어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관리랑 통제가 어떻게 달라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통제는 없었지만 관리는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걸 말장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서울경찰청장한테 물어봐야죠. 엊그제 제가 경북 칠곡군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조의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엊그제 세상을 뜨셨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여의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따님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마음껏 랩 활동하시면서 편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오늘 JB타임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